네, 여러분들이 가진 문학에 대한 생각을 잘 봤어요. 문학을 재밌어 하는 친구도 있고, 재밌지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문학이 진짜 별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근데 국어 교사로서 이 점이 특히 마음이 아프지만 또 한편으로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대체로 교과서에 실리는 문학 작품은 좀 고급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나이에서는 특히 그렇거든요. 선생님도 중고등학교 때 그 국어 시간에 많은 작품을 배웠지만 때로는 그 내용이나 정서에 공감이 크게 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 문학 작품은 나이가 들수록 공감할 수 있고 그 깊이가 의미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경험치가 많이 쌓이고 세계를 보는 눈이 확장됐을 때 같은 작품을 읽어도 그 느낌이 진짜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좀 나중에 읽으면 그 의미가 다른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는 문학에 대한 인상이 어떤 것인지 말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신미선 선생님이 녹음하고 있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매우 많이 반영돼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먼저 여기 이렇게 링크가 2개가 걸려 있죠.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들려주면 좋은데 저작권 문제로 이 재생을 할 수가 없대요. 제목만 알려줄게요. 네, 플로리나라는 가수의 바바비스라는 노래랑 그 다음에 스텔라 장의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이라는 그 노래 2곡이에요. 노래를 갖고 온 이유는 여러분들도 음악을 많이 듣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첫 번째 노래는 프랑스어로 되어 있어서 가사가 뭔가 했더니 요새는 이렇게 번역을 잘 해둔 그런 채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이런 의미의 노래구나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노래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이라는 노래는 제목만 봐도 딱 감이 오죠. 여러분은 직장인이 아니니까 이 의미 별로 그렇게 크게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몇 년 후에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 진짜 뭘 얘기하는지 알겠다라고 확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노래가 노랫말이 좀 직설적이라면 두 번째 노래는 비유가 많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 문학작품 얘기한다고 하면서 왜 노래를 가지고 오셨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래가 곧 시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문학이 어떤 건지 이제 여러분한테 조금 더 쉽게 이해시키려고 노래를 준비했는데 아쉽게도 재생이 불가능하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서 들어보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문학은 이제 4가지 키워드로 표현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표현, 두 번째는 공감과 위로, 세 번째는 재미, 네 번째는 현실,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현이에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그 표현의 욕구가 있어요. 그쵸? 그 중에서도 문학은 언어 예술로 이제 표현한 장르입니다. 여러분들도 막 어떤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요새는 이미지로 많이 남기지만 예전에는 글로도 많이 썼어요. 지금도 일기를 쓰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재작년에 선생님이 그 수업 때 봤는데 어떤 친구가 벽에다가 포스트잇에 뭐 이렇게 메모를 남겼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자기가 학교 생활하면서 느낀 그 감정을 시로 나타낸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표현의 욕구가 있다. 근데 그것을 언어 예술로 표현한 것이 문학이다. 이건 굉장히 원론적인 내용이죠. 두 번째는 공감과 위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 노래를 많이 듣죠. 근데 사실 위로를 해주는 시나 수필, 소설도 많이 있습니다.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까 너도? 이럴 때 있어요. 문학, 특히 시문학은 감정이나 정서를 다루기 때문에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감정이 매우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감정을 느끼는 일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백석 시인의 흰 바람벽이 있어 라는 시가 있어요. 배운 친구도 있겠지만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네, 그런 구절을 읽다 보면 이렇게 힘든 일이 나한테 생겼을 때 왜 나한테만 그럴까 생각이 들면서도 또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해요. 합리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순간을 견디는 힘이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그 상황에 공감할 수도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문학이 가진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재미예요. 재미? 나는 재미가 없는데?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가 시를 배울 때 어떤 시어에는 동그라미를 치고 어떤 시어에는 세모를 치고 이렇게 대립적인 이미지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쪼개듯이 시를 배우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미가 표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축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함축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게 사실은 재미거든요. 그래서 감추어진 진실, 의미를 찾는 과정, 마치 탐정처럼이라고 비유를 해봤어요. 그런데 함축적인 의미를 본인이 먼저 찾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설명한 것, 그리고 이를 그냥 암기하려고 하면 문학은 진짜 재미가 없어져요. 근데 함축적 의미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탐정처럼 숨겨진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현실입니다. 1학년 때 문학감상 관점에 대해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표현의 욕구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생각, 내가 하는 그냥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그냥 무중력 상태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어요. 우리는 나 이외의 세계에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학교에서도 친구도 그렇고 교실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외부 세계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3.1절이 이제 지났는데 일제강점기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같은 억압적 환경에서 즐겁고 기쁘고 환희를 느껴 이런 거는 참 어렵겠죠.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이 두렵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고 극복하고 싶은 생각, 그런 느낌을 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글이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 많은 시들이 있잖아요. 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계를 알 수 있고 그 세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경험이 세계로 확장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문학 감상을 제대로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감상만 할 수 있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장을 감상이냐 시험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제목으로 달았거든요. 감상하면 참 좋죠. 근데 시험은 내가 감상한 거랑 다르게 5가지 선지 내에서 골라야 되잖아요. 그 모순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먼저 감상하고 싶어요를 볼게요. 근데 문제풀이용으로 먼저 문학을 접하면 아까 말했듯이 재미도 진짜 없고 문학적 감수성을 키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2학년 문학 시간에는 기계적인 문제풀이보다는 문학 작품을 어떻게 읽어낼지, 작품에서 내가 찾아야 할 의미는 무엇인지, 내 생각은 이런데 선생님이나 작품 해설은 왜 다른 설명을 하는지 등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수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요런 태도. 그렇지만 그래도 시험은 봐요. 그럼 시험은 감상과 어떻게 다르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성적 중요하죠. 진짜 여러분들 1학년, 2학년 특히 그때 내신 관리를 잘 하잖아요.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수능 국어 영역이 조금 바뀌어서 독서와 문학은 공통 영역이고 화작과 언매는 선택 영역이 됩니다. 그런데 문학은 공통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그 문제풀이 공부를 하다 보면 느끼겠지만 독서도 진짜 어렵잖아요. 몇 년 전부터 특히 독서 난이도가 높아져요.
경제 지문, 과학, 기술 지문, 철학 지문 나오는데 이해도 안 되는데 문제까지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문학이 내 발목을 잡아요. 왜 틀렸지? 근데 아예 오답을 고르진 않아요. 꼭 두 개 중에 헷갈린단 말이야. 내가 찍은 거 답이 아닌데 항상 찍을 때는 왜 이게 답인 것 같지?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죠? 선생님도 그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시험은 문학 감상과 달리 논리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감상할 때와는 다른 태도로 접근을 해야 해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럼 어쩌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서 알려줄게요. 먼저 우리가 이게 수업 태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먼저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열란 얘기는 어떤 것이든지 내가 활동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읽어야 돼요. 요 점이 진짜 중요해요. 아까 그 말했죠. 뭐 다른 사람이 쪼개듯이 설명한 걸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읽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탐정처럼, 아까 마치 탐정처럼이라고 했죠. 탐정처럼 읽으면 돼요. 대부분의 단서는 작품 안에 있어요. 물론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작가의 상황이라든지 라는 외부적인 요인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글 안에서 맥락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 국어는 다 뭐든지 지문 안에 답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찾은 의미나 단서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요. 이건 수업 시간에 활동들을 할 때 하면 됩니다. 역시 다른 친구가 찾은 의미나 단서는 무엇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활동식 수업을 할 때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풀이도 사실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 작품을 먼저 본인이 직접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감상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 문제풀이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고 문학 수업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속눈샘 치고 믿어봐 라고 썼죠. 네, 다음은 이제 우리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에 나의 참여로 반짝이는 문학 수업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앞으로 고전, 현대, 시, 산문 등 다양한 시대, 장르를 경험할 예정입니다. 주로 원격 수업에서는 시문학을 하고 대면 수업에서는 산문 문학을 할 예정이지만 이건 상황에 따라서 매우 변동성이 크다는 점 먼저 말해 둡니다. 시 경험 쓰기라든지 아니면 작품에서의 의미 구성 등이라든지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구상하려고 해요. 선생님도 활동식 수업이 이제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 낯을 많이 가려요 라고 그래서 이렇게 발표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이 사실 많잖아요. 근데 선생님도 굉장한 내향형 인간이에요. 그래도 이제 학기 초에 여러분들 처음 만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은데 노력 중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수업 그냥 강의식으로 전달하는 수업을 듣다 보면 진짜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빛나고 재치 있고 마음 깊고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이 정말 필요하니까 그렇게 활동식 수업을 진행할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이제 평가 영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평가 어떻게 하지? 수행평가 이번에 뭐 있지? 지필평가 어떻게 들어가지?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 할 텐데 선생님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등교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그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서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의미 있고 가능한 평가를 계획하기 위해서 지금 머리를 쓰고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수행 30%, 지필 35%씩 2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정이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는 교과서와 추가 자료이니까 교과서를 기본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하려고 했거든요. 문학 경험 나누기를 오늘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아마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학 수업하기 전에 어떻게 문학을
마주해야 될지를 선생님이 오늘 설명을 했어요. 대면 수업에서 만나서 더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대면 수업에서 만나기 바랍니다. 안녕.